군인 엄마의 잦은 발령. 새 학교는 여고생 수아에게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아의 머리에 차가운 콜라를 부으며 악랄하게 괴롭히던 금수저 일진들. 그들은 하필 건드려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너무나도 무서운 상대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겪은 처절한 고통을 알게 된 한 엄마. 그녀는 대한민국 여군 역사상 최초로 별을 2개 단 현직 투스타 사단장이었습니다. 과연 이 피 맺힌 복수와 정의 구현의 현장에서 여학생에게 집단 폭행과 학폭을 일삼던 금수저 일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투스타 엄마의 소름 돋고 통쾌한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말이 거의 없는 내성적인 성격의 여고생 임수아. 수아의 학창 시절은 전학이라는 2글자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유목민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학교를 떠돌아다녔죠. 엄마 박지연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계급의 장교였죠. 나라를 지키는 고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바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부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잦은 발령은 어쩌면 군인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그런 엄마의 직업 때문에 정든 고향, 정든 친구들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제 막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생길만 하면 또다시 이삿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아에게 친구라는 단어는 늘 설렘보다는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수아는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지쳐버렸고 어차피 곧 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더욱더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엄마 박지연은 그런 딸의 모습이 늘 가슴 한구석에 아픈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에게 평범한 학창 시절을 선물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엄마로서의 죄책감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군 생활과 때로는 국가의 부름에 모든 것을 뒤로해야 하는 군인의 본분 때문에 딸의 여린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수아는 그런 엄마의 힘든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거나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묵묵히 혼자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린 수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아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또다시 정든 학교와 친구들을 뒤로하고 낯선 도시에 낯선 이름의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한창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벌써 5번째 전학이었죠. 새로운 교복, 새로운 교과서, 새로운 교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수아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이번만큼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졸업할 수 있기를.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처럼 학교 생활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그 소박하고도 간절한 바람은 전학 첫날부터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교실 한 구석, 햇볕조차 잘 들지 않는 창가 맨 뒷자리에 배정된 수아는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텅 비어버린 듯한 눈빛 속에는 과거에 겪었던 잊고 싶은 아픈 상처와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깊고 어두운 외로움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다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무실 책상 한쪽에 항상 놓여있는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닳아버린 작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수아와 아직은 젊고 앳되어 보이는 군복 차림의 엄마 박지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엄마는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갑고 낯선 교실 창가에 홀로 외롭게 앉아 있는 수아와 사진 속 따뜻했던 엄마의 거리는 마치 하늘과 땅만큼이나 너무나도 아득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또다시 지옥이 시작되는 걸까? 수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불길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아의 그 불안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수아의 위태로운 새로운 학교 생활은 그렇게 첫날부터 삐걱거리며 그 불행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실, 새로운 아이들. 수아에게 허락된 자리는 역시나 창가 쪽 맨 뒷자리였습니다. 마치 수아의 존재감처럼 교실 안에서도 가장 구석지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수아는 오히려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곳만이 이 숨막히는 교실 안에서 유일하게 자신만의 작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때로는 경계심 가득한 시선을 애써 피할 수 있었고, 가끔은 아무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며 그리운 엄마의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 줌의 짧은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김도윤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꽤나 이름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외아들이었죠. 그는 반에서, 아니 어쩌면 학교 전체에서 마치 작은 왕처럼 군림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돌 뺨치게 훤칠한 키에 연예인처럼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아름다운 눈빛 속에는 서늘하고 잔인한 오만함과 걷잡을 수 없는 폭력성이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도윤을 중심으로 언제나 네댓 명의 아이들이 그림자처럼 몰려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금수저 일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전학 온 수아에게 첫날부터 아주 노골적이고 불쾌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마치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굶주린 맹수와 같은 섬뜩한 번뜩임이 서려 있었죠. 김도윤과 그 무리들은 이미 이전 학교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학교 폭력 사건을 여러 차례 일으켜 중징계를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의 부모들은 막강한 재력과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압력을 넣었고 모든 사건은 늘 슬그머니 덮이고 유야무야 넘어가곤 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학교 전체에 파다했습니다. 그들에게 죄책감이나 반성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그들을 더욱 오만하고 대담하게 그리고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죠. 그들의 레이더에 조용하고 만만해 보이는 전학생 임수아가 포착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진들은 수아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장 먼저 자신들의 놀잇감으로 삼았습니다. 말이 없고 늘 혼자 있는 수아의 모습이 그들의 비뚤어진 심기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수아의 단정하고 소박한 옷차림과 화장기 없는 수수한 외모도 그들의 좋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야,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찐따냐? 전학생은 원래 다 이렇게 아싸처럼 조용하냐? 완전 재미없겠으리. 그들은 수아에게 다가와 면전에 대고 입에 담기 힘든 말들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애써 그들의 도발적인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반응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지난 몇 번의 전학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못 들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 곧 자신들에게 흥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날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잔인한 괴롭힘은 수아의 그런 작은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심해져 갔습니다. 분비는 복도에서 일부러 수아의 어깨를 잇는 힘껏 세게 부딪히고 지나가면서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것은 이제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수아가 애지중지하는 교과서나 필기구를 몰래 감추거나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아끼던 필통을 교실 바닥에 일부러 쏟아버리고는 발로 밟아 뭉개버리고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는 일도 잦았죠. 심지어 수아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뒤로 빼버리거나 의자 위에 몰래 압정을 여러 개 놓아두는 식의 악랄하고 비열한 장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악의와 폭력성이 담긴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수아는 매 순간순간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진들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함께 약한 상대를 괴롭히는 데서 오는 역겹고 비열한 즐거움이 가증스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렵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움츠러들거나 눈물을 보이면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게 달려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실의 다른 아이들은 그 모든 끔찍한 상황을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애써 못 본 척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고 어떤 아이는 자기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키득거리며 수아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 서늘하고 무관심한 침묵과 비겁한 방관이 수아의 이미 상처투성이인 여린 가슴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더욱 깊고 아픈 상처를 끊임없이 새겼습니다. 이번에도 이 지긋지긋한 학교에서도 아무도 수아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또다시 이 차갑고 잔인한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아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끔찍한 상황을 버텨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엄마의 사진을 보며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늘 자신 때문에 힘든 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아는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일진들의 계속되는 괴롭힘에 대해 담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아무도 없는 교무실로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반응은 수아의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 김도윤 학생 아버님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인지 너도 익히 들어서 잘 알지 않니? 학교 운영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높은 분들과도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들었다. 나는 그저 힘없는 일개 교사일 뿐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금수저 집안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니? 괜히 내가 나섰다가 내 교사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는 일이야. 담임 선생님은 오히려 귀찮다는 듯 그리고 수아가 철없는 행동을 한다는 듯 나무라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다음부터는 이런 사소한 일로 자신을 찾아와 귀찮게 하지 말라는 듯 싸늘하고 냉담한 표정으로 수아를 외면했습니다. 학교는 그리고 그 학교의 교사들은 일진들의 막강한 배경과 그 부모들의 권력을 이미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여 조용히 넘어가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였으며 학교 폭력을 암묵적으로 방관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아는
또다시 기댈 곳 하나 없는 철저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선생님마저 자신을 외면한 현실에 수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진들의 괴롭힘은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더욱 대담하고 잔인한 형태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심지어는 수아가 혼자 있는 하굣길에서까지 노골적으로 수아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점심시간의 급식실에서 일진들은 일부러 수아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수아는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을 공중으로 놓쳐버렸고 뜨거운 국물과 반찬들이 수아의 교복과 바닥에 사방으로 튀며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일진들은 그런 수아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바닥을 구르며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은 잠시 안타깝다는 듯 힐끔거릴 뿐 그 누구 하나 수아를 부축해 일으켜주거나 일진들의 만행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조와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익명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에 수아를 저격하는 글이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수아의 사진을 몰래 찍어 우스꽝스럽고 기괴하게 합성한 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온갖 모욕적인 말들과 함께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일진 무리의 동조와 비웃음이 담긴 수많은 악성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렸고 심지어 반 아이들 중 일부도 그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동조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수아는 매일 밤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무도 수아의 이런 깊은 고통과 절망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늘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엄마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혼자서 모든 것을 사귀고 또 사귀며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운명의 날, 결국 최악의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햇살이 따사롭고 하늘이 맑았던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그 어떤 겨울날보다도 어둡고 혹독하게 추운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점심시간, 창문으로 따스한 햇볕이 가득 들어오는 시끄럽고 활기찬 급식실 한가운데였습니다. 김도윤은 자신의 일진 무리들과 함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수아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 장난이라도 하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들고 있던 차가운 콜라 한 병을 수아의 머리 위에 그대로 전부 부어버렸습니다. 검붉고 끈적끈적한 탄산음료가 수아의 검은 머리카락을 타고 하얀 얼굴과 교복 위로 마치 폭포수처럼 사정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깨끗했던 하얀 교복 셔츠는 순식간에 역한 냄새가 나는 콜라로 흠뻑 젖어버렸고 차가운 액체가 살갗에 닿는 느낌이 소름 끼치도록 불쾌했습니다. 수아는 온몸이 마치 마비된 것처럼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극도의 수치심과 참을 수 없는 절망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모멸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콜라가 머리 위로 쏟아지는 그 짧고도 긴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아주 느린 화면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키득거리는 소리가, 그리고 몇몇 아이들의 경악하는 작은 탄식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수아의 여린 귀를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일진들은 뭐가 그리도 재미있고 즐거운지 배를 잡고 바닥을 구르며 깔깔거렸고 의기양양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마치 승리자처럼 수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뜨겁고 짜디짠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저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세게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아야 했습니다. 더러운 콜라로 얼룩진 바닥, 초라하게 떨고 있는 자신의 두 발만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아의 연약하고 순수했던 세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조차, 그리고 살아갈 한 줄기 희망조차 송두리째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콜라 사건 이후 수아는 깊고 어둡고 축축한 절망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마치 매일 아침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김도윤과 일진들은 더욱 잔인하고 악랄한 모습으로 변해 수아를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차가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곤 했습니다. 홀로 어둡고 차가운 방에서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는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엄마에게는 차마 이 끔찍하고 비참한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최전방 부대에서 나라를 지키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고 바쁘실까. 내가 이런 초라하고 한심한 모습으로 엄마에게 또 다른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릴 수는 없어. 수아는 세상 누구보다도 엄마의 자랑스럽고 떳떳한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가 제발 이 지옥 같은 끔찍한 현실에서 이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나를 좀 꺼내줬으면 좋겠어. 하는 절박하고도 애절한 외침이 상처투성이인 수아의 가슴 속에서 매 순간 슬프게 메아리 쳤습니다.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한 마음. 그 두 개의 너무나도 상반된 마음이 수아의 여린 내면 안에서 매일 밤낮으로 잔인하게 충돌하며 수아를 더욱더 깊고 어두운 고통의 심연 속으로 끊임없이 몰아넣었습니다. 일진들은 자신들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만행에 대해 학교로부터 그 어떤 제재도 심지어 작은 꾸지람 한마디조차 받지 않자 더욱 기고만장해지고 오만방자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아에게 더 심하고 더 모욕적인 상상조차 하기 힘든 굴욕을 안겨주기 위해 더욱 악랄하고 치밀하며 잔인한 새로운 괴롭힘 계획을 은밀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철저하게 수아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수아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들리지 않는 절규는 그들에게 그저 귀찮은 소음 혹은 존재하지 않는 환상일 뿐인 듯 했습니다. 수아는 이제 정말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힘도 물러설 곳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줄기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처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엄마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예쁜 딸 수아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하지만 수아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아주 간신히 삼키며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주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한 용기의 불씨 하나가 수아의 상처투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겹게 하지만 분명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이대로 저 악마 같은 놈들에게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힐 수는 없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반드시 벗어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만 해.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책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김도윤과 그 일당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끔찍한 순간들, 그들의 잔인하고 비열한 대화와 조롱 섞인 비웃음 소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녹음기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7살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상처 입은 어린 소녀 수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리고 가장 처절하고도 용기 있는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깊은 어둠이 내린 방 안에서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흐느껴 우는 수아의 연약하고 가녀린 모습 위로 흙먼지 날리는 거친 훈련장에서 수만 명의 건장한 군인들을 향해 추상 같은 호령을 내리며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엄마. 박지연의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그 너무나도 극명하고 선명한 대조는 이제 곧 다가올 통쾌하고 짜릿하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더욱더 강렬하고도 드라마틱하게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교실을 그리고 수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고되고 숨막히는 전술 훈련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진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27보병사단 일명 이기자 부대를 이끄는 박지연 소장은 부대 전체 야간 장거리 기동 훈련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나서야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 간신히 관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정신은 극한의 피로감에 흐릿했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딸 수아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지연은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뽀얗게 묻은 무거운 군복을 벗어던지고 샤워를 마친 뒤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자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사르르 풀리는 듯했습니다.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조용히 냉장고가 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딸아이의 방문 틈새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억지로 아주 필사적으로 참아내려는 듯한 가늘고 애처로운 흐느낌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밝고 씩씩하며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딸 수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에 지연은 직감적으로 딸에게 심상치 않은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감지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수아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살짝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렴풋이 비추는 어두운 방 안, 수아는 침대 위에 엎드려 두꺼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작은 어깨를 가늘게 아주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여린 어깨의 미세한 떨림이 마치 수천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지연의 가슴을 아프고 잔인하게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딸 무슨 일 있었던 거니? 괜찮다면 엄마한테 다 말해줄 수 있겠니? 박지연의 목소리는 밤의 무거운 정적을 가르고 낮고 부드럽게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걱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분노의 그림자까지 절절하게 묻어났습니다. 수아는 갑자기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에 마치 현장을 들킨 아이처럼 화들짝 놀라며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황급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명랑한 목소리를 쥐어짜내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서 일찍 자려고요. 하지만 지연은 딸의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당황하며 자신과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불안한 눈빛, 그리고 잔뜩 충혈되어 붉게 부어오른 눈, 마지막으로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는 목소리를 그 예리한 군인의 감각으로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 한구석 옷걸이에 아무렇게나 구겨진 채 걸려있는 딸의 하얀 교복 블라우스 소매 끝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검붉은 콜라 얼룩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지연의 날카로운 시선은 수아가 당황하며 황급히 침대 밑으로 감추려 했던 자신의 가녀린 팔뚝에 시퍼렇게 들어있는 마치 누군가에게 강하게 붙잡힌 듯한 선명한 손자국 모양의 멍 자국까지 정확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지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딸의 침대맡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듯 가늘게 떨고 있는 수아의 작은 두 손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커다란 자신의 두 손으로 아주 가만히 그리고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도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전부 다 들어주고 전부 다 해결해 줄게. 엄마만 믿으렴, 응? 수아는 한참을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수아의 여리고 상처 입은 가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흔들림 없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진심 어린 눈빛과 손등을 통해 전해져 오는 따뜻하고 든든한 온기에 결국 수아는 그동안 애써 참고 또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 그리고 처절한 눈물을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엄마의 넓고 따뜻한 품에 힘껏 안겨 모든 사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여러 번의 전학 과정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하지만 너무나도 잔인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아이들의 차가운 따돌림과 은근하고 비열한 괴롭힘의 기억들, 그리고 이번 지옥 같은 학교로 전학 온 첫날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작된 김도윤 일당의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하고 잔인무도한 학교 폭력의 실상, 자신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가해 학생들의 편을 들며 냉담하게 방관했던 담임 선생님의 무책임한 태도와 학교 전체의 무능하고도 비겁한 대처, 그리고 며칠 전 수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그 치욕스러운 현장에서 온몸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감당해야 했던 그 차갑고 끈적끈적한 콜라 세례의 끔찍했던 순간까지 딸의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지는 그 하나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마치 수천 수만 개의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되어 박지연의 강인한 가슴을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극심하고도 참을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깊은 미안함과 그런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어린 가해자들과 그들을 방조한 모든 어른들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뜨겁고도 격렬한 분노로 지연의 온몸이 마치 활화산처럼 분노로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수아의 눈물 어린 처절하고도 슬픈 고백과 함께 그동안 수아가 그 여린 몸과 마음으로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야 했을지, 그 끔찍한 학폭의 장면들이 마치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잔인한 파노라마처럼
지연의 머릿속을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지연의 표정은 처음에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충격에서 점차 이성을 마비시킬 듯한 격렬한 분노로, 그리고 이내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는 냉철하고도 서리빨처럼 차가운 결단의 모습으로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명예로운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별 2개의 소장이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강인한 부하들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그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직함과 명예 이전에 그녀는 세상 그 무엇과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뿐인 딸을 가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한 명의 엄마였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상대가 누구이든, 그 어떤 거대한 적과 마주하더라도, 그리고 그 어떤 불의와 부조리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용감하며 지혜로운 엄마였습니다. 지연은 흐느껴 오는 딸의 가녀린 어깨를 더욱더 힘주어 자신의 넓고 따뜻한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그 어떤 군대의 함성보다도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운 목리로 딸 수아에게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수아야, 이제 정말 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이 엄마가 전부 다 깨끗하게 해결할게. 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옆에서 푹 쉬기만 하렴. 그 낮고도 단단한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한없이 깊고 따뜻한 사랑과 함께 감히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건드린 그 모든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에 대한 지독하고도 서늘하며 날카로운 분노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박지연의 두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도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연은 늘 입던 위험 있는 군복 대신 깔끔하면서도 활동성이 좋은 단정한 평상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곧장 수아가 다니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결의만에 가득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안에는 이미 일진 김도윤의 부모와 다른 주요 가해 학생들의 부모 몇몇, 그리고 어제 수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담임과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교장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지연이 교장실로 들어서자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라 의아하다는 듯한, 그리고 이내 자신들의 귀한 시간을 방해받았다는 듯이 노골적으로 불쾌하고 거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들의 불편하고 오만한 시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당당하고 태연한 태도로 교장이 마지못해 권하는 자리에 천천히 앉아 침착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일진 부모들은 여전히 조금의 반성도 없이 뻔뻔하고 아나무인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꽤 큰 규모의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막강한 재력을 과시하던 김도윤의 아버지는 지연을 마치 자신보다 한 수 아래의 사람으로 취급하며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제 오늘 이렇게 학교까지 찾아오셔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애들끼리 좀 다투거나 장난 좀 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고 유난스럽게 받아들이십니까?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때는 더 심했어요. 허허,
정 그렇게 억울하시다면 수아 학생 병원 치료비 정도는 저희가 아주 넉넉하게 두둑하게 보상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깟 싸구려 교복 셔츠에 콜라 좀 쏟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학교까지 직접 찾아오시고 안 그래도 바쁜 저희 같은 사람들 시간까지 빼앗으면서 일을 크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학교 측도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망언과 황당한 태도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교장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교육 철학이라도 가진 사람인 양점잖은 척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해대더니 지연을 향해 가르치려 들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물론 따님이 이번 일로 심적으로 많이 놀라고 상처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나 다툼은 가급적이면 아이들 스스로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도록 지켜봐 주시는 것이 진정한 교육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개입해서 일을 크게 만들다 보면 오히려 양쪽 아이들 모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라며 오히려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의 책임을 피해자인 수아에게 교묘하게 떠넘기려는 듯한 정말이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발언을 태연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담임이라는 작자는 그저 교장과 학부모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그저 그들의 눈치만 살피며 연신 식은땀만 닦아내고 있을 뿐이었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김이 거의 다 식어버린 싸구려 녹차를 아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파렴치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아주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미세한 표정 변화조차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 침묵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더 숨막히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모든 변명과 책임 회피가 끝나자 지연은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아주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여러 장의 서류 뭉치와 최신형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딸 임수아 양이 지난 몇 달 동안 바로 이 학교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의 귀한 자제분들로부터 겪어야 했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 아주 소상하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했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아가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어 매일같이 당해야 했던 모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괴롭힘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이고도 논리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등하굣길에서 상습적으로 반복되었던 고의적인 어깨빵과 폭언,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 세례, 교실 안에서 수시로 벌어졌던 교과서와 학용품 은닉 및 고의적인 파손 행위, 수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급식실에서 벌어진 고의적인 발 걸어 넘어뜨리기와 공개적인 망신 주기, 가리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조롱, 심지어는 익명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수준의 악의적인 비방과 조롱, 그리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악성 댓글, 테러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주 수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그 치욕스러운 현장에서 벌어졌던 수아의 머리 위에 콜라를 통째로 부어버린 그 파렴치하고도 야만적인 만행의 전말을 당시에 긴박하고도 처참했던 상황이 생생하게 녹음된 디지털 녹음 파일과 함께 명명백백하게 공개했습니다. 지연이 차례차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었으며 그 어떤 변명이나 발뺌도 통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아의 몸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시퍼런 멍 자국들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버젓이 올라왔던 온갖 조롱글들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악성 댓글들을 빠짐없이 갈무리한 자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진들이 수아를 둘러싸고 온갖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잔인하게 괴롭히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수아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대화 내용이 생생하고도 적나라하게 담겨있는 고성능 디지털 녹음 파일까지 고요한 교장실 안에서 녹음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일진들의 가증스럽고도 거리낌 없는 잔인한 비웃음 소리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추악한 욕설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권력과 재력을 믿고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치던 교장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린 일진 부모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니, 이보세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수작입니까? 그깟 애들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어디서 이상한 녹음 파일이나 사진 몇 장 주워와서는 우리 순진한 애들을 무슨 파렴치하고 잔인한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아가시는 겁니까? 그거 다 요즘 기술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애들 원래 서로 장난도 좀 치고 말도 좀 험하게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유난을 떠시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김도윤의 엄마가 마치 독사처럼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 평소에 얼마나 착하고 예의 바른데. 저 전하고 내가 먼저 우리 애를 괴롭혔거나 이상하게 유도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 애도 지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학교도 못 나올 지경이다. 우리 애도 명백한 피해자다. 라며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뻔뻔한 거짓말로 자신들의 자식들을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박지연의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눈빛이 마치 만년설 아래 숨겨진 화라산처럼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그 어떤 천둥벼락보다도 더 무겁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하나뿐인 소중한 딸 임수아 양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학부모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부대를 지휘하는 현역 장성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 제27호병사단 이겨놓고 싸우는 부대의 사단장 육군 소장 박지연입니다. 그 장엄하고도 서늘한 선언이 교장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지해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하찮은 사회적 지위와 얼마 되지도 않는 재력을 믿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를 내지르던 일진 학부모들의 얼굴이 마치 한겨울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장과 담임은 자신들의 두 귀를 의심하며 믿을 수 없다는, 아니 절대로 믿고 싶지 않다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눈만 넋 나간 사람처럼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교장실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함부로 건드린 상대는 그저 평범한 학부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박지연은 여전히 서리빨처럼 차가운, 하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침착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하나뿐인 딸이 지난 몇 달 동안 바로 이곳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이 신성한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자라는 거룩한 이름을 걸고 있는 당신들의 파렴치한 직무유기와 비겁한 방관 속에서 마지막으로 당신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하고 귀한 자식들이라는 어린 늑대들의 탈을 쓴 악마들로부터 받은 그 처절하고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뼛속까지 사무치는 끔찍한 모멸감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도 내 군복과 군인의 모든 명예를 걸고 내 손으로 직접 당신들 모두를 이 자리에서 엄중하고도 처참하게 처단하고 싶은 피 끓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목숨처럼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사롭고 들끓는 감정보다는 공적인 책임과 의무 그리고 냉철한 법과 규율을 따라야만 하겠지요. 그녀는 테이블 건너편에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고 있는 일진 학부모들과 이미 사색이 되어버린 교장 가리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린 담임을 한 명 한 명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살점을 도려내듯 예리하고도 서늘한 눈빛으로 차례차례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 하나뿐인 딸 수아가 그 어린 가슴에 평생 안고 가야 할 그 끔찍한 고통과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당신들의 그 철없는 자식들과 무책임한 장신들이 똑같이 아니다 만분의 일이라도 느껴보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될 일이지요. 하지만 이 나라의 법과 군대의 규율이 허락하는 가장 엄격하고도 무거운 범위 안에서 당신들이 알게 모르게 저지른 그 모든 추악하고 비열한 행동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은 반드시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한치의 예외도 없이 묻겠습니다. 그 어떤 관용이나 선처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박지연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단호하고도 위험 있는 어조로 교육청에 대한 학교폭력 은폐 및 직무유기 관련 특별감사 즉시 요청, 관할 경찰서에 학교 폭력 및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정식 수사 의뢰, 그리고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 나아가 학교 관계자들 중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가리고 동시에 진행할 것임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예고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롭게 벼려진 차가운 심판의 칼날처럼 그들의 죄 많은 심장을 정확하게 겨누는 듯 했습니다. 일진들과 그들의 아나무인이던 금수저 학부모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의 안위와 출세만을 위해 학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장과 담임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도 절망적인지를 뼈저리게 아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오만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경악과 온몸을 마비시키는 극심한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절망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차가운 교장실 바닥에 그대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박지연에게 다가가 애걸복걸하며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나도 늦어버렸습니다. 박지연의 아름다운 두 눈은 이미 모든 인간적인 감정이 거세된 듯 티끌만큼의 동요도 없이 그저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어떤 눈물 어린 간청이나 구차한 변명도 심지어 거액의 합의금 제안조차도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장실 한쪽 구석에서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이 모든 충격적이고도 통쾌한 상황을 숨죽인 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임수아는 자신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걸고 세상의 거대한 불의와 부조리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강인하고도 자랑스러운 엄마의 그 늠름한 뒷모습 곁에서 아주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가슴 벅차오르는 뜨거운 안도감과 함께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들을, 자신을 가토록 괴롭혔던 그들을 똑바로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든든하며 정의로운 엄마가 바로 자신의 곁을 산처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수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감격,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시간은 정의의 편에 서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박지현 소장의 단호하고도 신속한 조치는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폭력에 가해 학생들은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긴급 소집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매우 엄중하고도 공정한 심의를 거쳐 현행법과 규정상 학교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폭력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김도윤을 포함한 핵심 일진 무리들은 예외 없이 즉시 강제 전학 조치되었으며 그들 중에서도 죄질이 특히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몇몇 학생들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되어 법에 준엄한 심판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라는 무거운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부모가 가진 돈과 사회적 지위라는 든든한 배경만 믿고 세상 모든 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들의 어리석고도 오만방자했던 생각은 박지현이라는 거대하고도 흔들림 없는 정의의 벽 앞에서 마치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무능하고도 부도덕한 교장과 담임 교사 역시 교육청의 강도 높은 특별감사 끝에 매우 무거운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학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 교단에 설 자격을 잠정적으로 박탈당했으며 일부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된 교직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직위 해제라는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불명예까지 고스란히 안게 되었죠. 그들이 그토록 비겁한 방법으로 지키려 했던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와 헛된 명예는 결국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임수아는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엄마의 따뜻하고도 헌신적인 보살핌과 깊고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거나 홀로 숨죽여 울지 않았고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수아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어느새 예전에 밝고 명랑하며 해맑은 미소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환경이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수아를 가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깨끗하고도 완벽하게 해결된 학교에서 수아는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작은 용기를 내어 아주 조금씩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먼저 다가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수줍게 말을 걸어주는 착한 친구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방과 후에는 함께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는 그저 평범하고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 수아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박지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고되며 정신없는 군 생활과 막중한 임무 속에서도 하나뿐인 딸 수아와의 진솔한 소통과 따뜻한 교감을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기울였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날이라도 매일 저녁이면 딸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즐겁고 사소한 일들에 대해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가거나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영화관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둘만의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추억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갔습니다. 그 따뜻하고 진솔하며 깊이 있는 소통의 과정 속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두 사람의 끈끈한 모녀 관계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더욱더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수아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아픔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끙끙 앓으며 꽁꽁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민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엄마에게 달려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제 엄마 박지연은 딸 수아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며 격려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지원군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거실 가득 부서지듯 내리쬐는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나란히 기대 앉아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도란도란 소곤거리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환하게 웃음꽃을 터뜨리는 박지현과 임수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모녀의 행복 가득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지연은 한없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딸 수아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고, 수아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엄마의 넓고 따뜻한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살포시 기댔습니다. 그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 위로 잔잔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희망찬 기운이 넘실거리는 배경음악이 마치 천사의 속삭임처럼 감미롭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는 따뜻하면서도 힘있는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차분한 목소리의 내레이션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자막이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천천히 가리고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당신의 작은 침묵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디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어둠이 아무리 깊고 짙다고 해도 진실의 빛은 언제나 그 모든 거짓과 위선을 꿰뚫고 세상을 밝히며 정의는 반드시 그 어떤 거대한 불의와 부조리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당당히 승리한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중한 진리를 말입니다. 카메라는 한동안 두 모녀의 세상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따뜻한 시선으로 오래도록 비추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숨죽여 지켜본 모든 시청자들에게 가슴 벅찬 깊은 감동의 여운과 함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절망을 넘어 내일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밝고 커다란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전달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화면이 어두워지며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